그랬더니 9절 만일 모든 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나는 열반을 획득하리라 라고 말하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도리어 취함,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속박된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자는 해탈이 있다고 여기고 그걸 기반해서 해탈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해탈의 있고 없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속박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묻는 것은 그 밑바닥에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면 자유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밑바닥에는 집착을 벗어나서 자유로 향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진 마음, 뭔가를 이루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 마음에 너는 속박되기 쉬운 거다라고 말합니다. 아, 그래, 모든 집착,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집착과 저항 때문이야. 그래, 집착을 내려놔야지. 저항도 내려놓고. 막 하다 보면 어때요? 집착이 잘 안 내려놔잖아요? 그러면 또 어때요? 집착은 내려놔야 되는데 하는 집착에 걸리는 거죠. 속박에 걸리는 거죠. 아, 저항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저항이 일어나네 하는 속박에 묶인다, 이 말이에요. 탐구를 해야 되는데. 아, 집착이 왜 일어나지? 탐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항이 왜 일어날까? 탐구를 해서 그것이 일어나는 과정을 면밀히 보면 마음은 저절로 그 과정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은 탐구하지 않고 집착에서 벗어나야 해라는 목적을 가지고 내 의도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에 쏟다 보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운 겁니다. 그 목표가 속박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의도는 일종의 속박인 겁니다. 감옥이에요. 그래서 의도가 많은 사람은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길을 이 옳은가 그런가를 맨날 따지게 되고 감독하게 되고 감시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질문자는 해탈이 있다고 여긴 것 이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일으킬 테니까. 근데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해탈을 추구하려는 그 추구자가 사라질 때 오는 거지 해탈을 추구했기 때문에 해탈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은 해탈의 있고 없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속박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속박이 사라지는 것이 해탈이기 때문이고 앞에서 계속 말한 대로 속박이라는 것 자체가 허구임을 발견하면 그것이 곧 해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뿐입니다. 해탈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속박 자체도 있지 않은 건데 속박이 있다고 믿게 된 이유가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의도 그 자체가 속박이 됐다는 겁니다. 2차적으로. 물론 처음에는 집착과 저항으로 인한 괴로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 집착과 저항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네? 이렇게 알았으면 아, 이제 집착에서 벗어나야지. 그러면 아, 내 이 예쁜 걸 갖고 싶어. 이게 집착이잖아. 이거 버려야 돼. 근데 자꾸 마음속에서는 저게 갖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집착하는 마음이. 아, 그러면 안 되지. 이것이 바로 버리려는, 멀리 하려는 이 의도가 도로 그걸 끌어당기게 만들죠. 여우의 심포도처럼. 집착과 저항을 멀리 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목적을 갖게 되고 의도를 갖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특정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한 방향이 결정되면 그 방향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괴롭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자유를 향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깨달음도 우리 일반적인 부와 명예와 뭐 무언가 뭐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원하는다는 측면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 그럼 어쩌란 말인가?
추구하지 말란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라는 거예요. 아, 왜 집착이 일어나는가를 알면 저절로 집착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 저항이 일어나는가를 면밀하게 바라보면 그 과정을 저항은 가라앉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특히나 무의식은 균형을 향해 나아가려고 그냥 본능적이에요. 균형을 향해 가려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 자체가 균형을 향해 나가잖아요. 배가 고프면 어때요? 채워서 배고픔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이게 균형을 나가려는 마음.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균형을 향해 가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뻔히 집착을 탐구했더니 이건 괴로움을 일으키게 되어 있네를 알게 되면 당연히 거기서 한 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고기압이 저기를 향해 공기가 움직여서 평평한 기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그 현상이 바람인 것처럼. 바람이 왜 불어요? 자연의 바람이 부는 이유는 균형 맞추기 위해서 그런다. 공기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공기 분자가 아주 평균적으로 밀도가 똑같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연입니다. 자연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도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상 기본적으로 균형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을 일으키는 명료한 과정을 보면 저절로 균형을 향해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탐구인데 핀트를 좀 못 맞추는 거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의식이 그동안 해왔던 자아가 그동안 해왔던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좋은 걸 취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마음을 써온 그 습이 이 자기 탐구에도 자꾸 쓰인다 이 말입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뭐 자유와 깨달음이 이룰 수 있어?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똑같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뭐 표면적인 것은 해결될지 몰라도 저 밑바닥에 은근한 잘 보이지 않는 점점 안 보이는 동일시가 하나 생기는 거죠. 새로운 나가 생기는 겁니다. 더 미묘한 나가 생기면 항상 그 나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고개를 들게 돼 있거든요. 고개를 드는 놈은 항상 남과 부딪혀요. 빈배가 돼야 되는데 고개를 들 놈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내가 생긴다. 목표를 향해 가는 의도와 의도들이 뭉쳐서 내가 돼 있다 이 말이죠. 결국은 나라는 게 그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기준과 의도들이에요. 전체를 바라보고 전체에 가장 조화스럽게 가는 것. 이것은 전체를 위한 의도니까 개별적인 의도가 아니어서 괜찮아요. 그러나 개인적인 의도는 늘 전체와 부딪힘이 일어날 수 없다. 부딪힘이 곧 괴로움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래서 질문자는 집착을 없애려는 의도에 다시 속박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나라는 것은 질문자는 나는 모든 현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이제 열반을 얻게 될 거야. 이런 거죠.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지 않으려는 자아가 생겨나요. 그것이 끊임없이 집착을 내려놓으려는 의도를 만들겠죠. 그 의도가 곧 속박이 되는 겁니다. 모든 현상에서 추상적 의미를 뽑아낸 것이 우리의 지성이라고 했죠. 개념이라고 했어요. 개념화. 추상적 의미를 뽑아내서 뭔가가 있는 것처럼 경계 짓는 것. 이게 개념화죠. 1. 하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하나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컴퓨터 이런 것도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했죠. 하나라는 건 뭐예요? 손가락 하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라는 건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컵 하나, 자동차 하나, 나무 한 그루 이건 있지만 하나 자체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뭐 어느 회사에서 나온 램 얼마, 하드디스크 얼마짜리 특정한 컴퓨터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도 컴퓨터 한 대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또는 컴퓨터 자체 이런 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개념이 속박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모든 현상에서 추상적인 의미를 뽑아내서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나는 열반에 이를 것이다 라는 생각 자체가 일종의 추상적 개념이고 그것이 속박을 일으킨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취착, 즉 의도에 갇힌 마음. 이게 취착이에요. 취해서 집착하는 것. 뭘 이루려고 하는 것. 탐구는 그냥 재밌는 일입니다. 흥미로운 일이에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흥미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얻으려고 한다. 진리를 얻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얻으려고 할 때 뭐가 생깁니까? 얻어야 될 무엇과 얻을 나가 생겨요. 근데 탐구에는 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에너지 흐름일 뿐이에요, 탐구는. 뭘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탐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과 목표, 의도라는 것도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속박을 만들어 낸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런 뜻은 아니죠. 그 만약에 그렇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습니까? 마음 아 그래?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라는 또 의도를 내죠. 마음은 정말 교묘합니다. 마음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이든지 개념화하고 무엇이든지 추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추구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저 진리에 대한 사랑과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자아에 대한 탐구를 해나가면 됩니다. 진정한 자아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나라고 여겼는데 정말 불변의 나라는 것이 있는가?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는 겁니다. 탐구에는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추구는 목표가 있어요. 나는 백두산 천지에 가야지. 그럼 백두산 천지라는 이미지를 내 안에 갖고 시작하죠. 출발을 해요. 방향과 목표물이 있어요. 그러나 탐구는 방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물은 없어요. 방향은 어딜 향한 방향이냐면 의식의 근본이 무엇이냐라는 방향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는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것을 향해 가는 겁니다. 다만 근본 쪽, 뿌리 쪽, 가지와 줄기와 이파리 쪽이 아니라 뿌리 쪽을 향해 간다는 방향은 정해야 돼요. 그래서 점점 이거는 뿌리가 아니네. 이거는 가지나 줄기인데 이쪽이 뿌리의 방향이구나. 이런 거는 가면서 여러분이 터득하게 될 겁니다. 우리 다 그걸 터득해낼 수 있어요. 방향은. 그래서 그 모름, 목표가 뭔지 모르는 그 모름을 향해 신비한 마음과 호기심을 가지고 나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취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취해서 어떤 특정한 상을 취해서 거기에 속박되지 않게 된다는